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를 새삼 실감케 하는 요즘입니다. 이들은 피하 식별 없이 아군을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정작 말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칩거에 들어갔고 돌격대장 2명을 앞세워 계속해서 여론전과 근거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규정하고 군부를 지펴대고 있는데요. 그냥 카더라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들은 바가 없는 제보가 있다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밝혀야죠. 그토록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자가 어떻게 선택을 밖에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들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결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갈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저급한 수준이 이들의 민낯이라는 게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심이 참 무섭다. 전율을 느꼈어요. 민심이라고 민심이구나. 들으셨어요?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했구나. 우리 당원들이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뭐 만인이 다 아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게 이제 이 우리 당 그 경선 과정에서 50.29%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결정이 난 상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은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털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 털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한 부분의 방법일 수는 있다 생각을 해요. 아하.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결선 투표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해보자. 그리고 결선 투표 이겼다. 내가 봐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랬다가 혹시라도 결과가 뒤집어지면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겸손하게 받아야죠. 그걸 하게 되면은 원팀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과 뭐 이런 전과 부분이요?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런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손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지금 이대로 고를 확정한다면 수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봐야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당의 분열 상태를 두고 이 본선을 치르겠다 이런 결정밖에 안 됩니다.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선을 치릅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경선 불복 선언까지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언급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결정적 증거와 관련해 대장동과 관련한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는데요. 제보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를 통해 대장동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에서는 찌라시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서 의원은 거듭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찌라시 가지고 지금 정치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찌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라 하면 누구를? 뭐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예, 대장동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이 그 외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재명 캠프의 요구.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설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속을 거론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 제보자 본인들이 두려워한다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다. 이 후보의 형님하고 다른 사안인데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반발했는데요. 김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른 의원은 이기기 위해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게 신뢰할 만한 것인지 정말 구체성이 있는 어떤 진술이었다고 한다면 공개했을 텐데 공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정보, 찌라시 정보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인된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때가 되면 제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말에 대해선 만약 공개할 게 있다면 공개할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있는 것처럼 냄새를 피우면서 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설 의원을 향해 조금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경선 불복하며 당을 분열과 혼란 속에 빠뜨리려 하는 걸까요?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원팀입니까? 경선 불복에 관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경선 불복. 저는 저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 결과에 대한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요. 11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 커뮤니티의 민주당 역선택 정황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데이터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지역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3%를 얻고 이낙연 후보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62.37%를 득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획득해 후보로 선출된 것에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권리당원의 표심과 너무 큰 괴리가 있어 많은 이들의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라며 관련 극우 사이트 게시물과 함께 매체로 들어온 제보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줬는데요. 그는 확인 결과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인 9월 1일에서 14일에 수많은 극우 사이트, 회원 100만의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 171만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 150만의 FM 코리아, 회원 300만 명의 DC 인사이드 등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역선택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들 사이트에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모집 링크가 올려지고 엄청난 회원수와 클릭 조회수를 볼 때 좋기 수만 명은 민주당 경선 3차 선거인단에 가입하고 역선택에 가담하여 민심을 왜곡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또한 권리당원 명부가 이낙연 캠프로 유출되어 수많은 권리당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이낙연 후보 투표를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구의 사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힘당일까요? 아니면 당내 대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 측일까요? 이 정도면 확실한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부뚜막에 불을 좀 지펴봐야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이 종료 직전에 골이 났어요. 근데 심판이 이게 뭐 무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거 VAR 좀 보자. 근데 심판이 내가 봤다. 내가 확실하게 판단했으니까 VAR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판결의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결선 투표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결선 투표의 당신과 민심의 결과에 누구든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팀이 아주 강력한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결선 투표를 결정을 못하더라도 절차상 우리 당원 당규에 나온 절차는 유권 해석이 다르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당무위로 가야 된다. 그럼 당무위 결정 절차라도 이행을 해줘야 당무위 결정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렇게 돼야 이 지도부가 우리 당원들한테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VAR 판도까지 해봤는데 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호소라도 해야 원팀이 될 수 있는.